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한이 많죠.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고민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거 만화책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의 내용을 좀 하게 됩니다. 전 기술적 분석을 믿느냐? 안 믿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번 찍을 때마다 이제 앞으로 기술적 분석을 이제 꽤 여러 회 할 건데, 여기 말할 겁니다. 저 기술적 분석 안 믿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는 순간이 존재를 합니다. 잘 만들 때가 있어요. 언제죠? 상승시에 잘 맞고 맞는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왜 맞죠?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빚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모두 다 함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전문가들끼리 모여있으면 기술적 분석합니까? 안 합니다. 왜 서로 다 뻔히 아는데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개미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면,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신규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잘 합니다. 왜죠? 한 번만 배우면 모든 것을 다 적용 가능하고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되면은 알고리즘이 최고로 돈을 잘 벌죠. 왜죠? 컴퓨터가 계산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내가 계산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컴퓨터가 빠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면 내가 백날 공부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컴퓨터가 빠릅니다. 천재들이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하면은 주가가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다 끝내놓고서 따라 붙는데, 그게 저보다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적 분석은 원래 돈을 못 버는 게 정상인데, 도사들만, 선수들만 있다면, 그런데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면 기술적 분석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개미들이 이걸 많이 믿고 사람들이 이걸 추종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 더 효과가 좋아지고, 그리고 신이 축복한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죠? 기술적 분석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 타고났기 때문에 그 운이 닿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나타냅니다. 무슨 투자를 해도 이 사람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이 축복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못 따라가니까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은 신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군요. 신의 자식이군요. Son of God, You are King 하시면서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뭐죠? 몇 번씩 죽음의 고비를 넘어왔고 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신은 항상 축복하지 않고 때때로 사람들을 갖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넣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님들, 자산시장의 선배님들은 시장에 대해서 되게 겸손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매번 위기 때 싸그리 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에게 축복받은 자들은 매번 시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 장에서는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되게 아픔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계속 해보죠. 그분들이 가장 효과를 내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걸 배우면 효과가 있다고요? 효과 있습니다. 효과가 없어진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지 됩니다. 왜요? 효과가 없으니까요? 아니요. 원래 기술적 분석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략은 때때로 효과가 있고 때때로 효과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를 왔다 갔다 하고 때에 맞춰 돈을 벌고,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벌고 나면은 쉬어야 됩니다. 다음번 맞을 때까지.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계속 맞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하고 싶어 하지, 자기의 분수에 맞춰갖고 손을 털고 나가는 경우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 가봅니다. 기술적 분석 설명을 한번 해보고, 봉 차트로 매매 시점 파악하기, 추세선과 거래량 이야기를 해봅니다. 기술적 분석 한번 볼까요? 추세의 계속성, 그래프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진행 방향을 계속한다. 맞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추세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또 고점에 떨어진 것도 나옵니다. 뒤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추세가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100%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였고 이때는 이런 거였고. 왜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행적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왔는데 이게 고점이냐,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A, B, C인데 보통 B 같은 경우는 없어요. A나 C인데 못 잡아냅니다. 어지간해 갖고는. 어차피 던지든 사든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을 할 것인데, 그때 도움을 얻는 것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뒤에 내용들 나올 건데 어차피 이거 전부 다
내가 딱 보고도 느낄 수 알 것 같으면 알고리즘이 더 잘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해야 하므로 배우는 거는 필요하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남들이 이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언제 더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개미가 많아지면 더욱더 많이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외국인 투자자하고 한국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제일 모르는 게 누구죠? 바로 납니다. 자, 반복성. 도표상의 주가 모형은 반복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려는 반복성이 있답니다. 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 하는 반복성도 있다고 하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복성이 있다 하고 찾아보면은 모든 자료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한참 비트코인 할 때 뭐가 있었죠? 비트코인에 그 차트 분석 잘 하시는 분들 왔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려놓고서 코끼리 그림을 그려놓고 코끼리 귀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차트상에 뜯고 그림 맞추다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모든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말을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거를 좀 그 데이터를 고문한다고 하는데 고문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웃긴 건 뭐죠? 그걸 설명해갖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죠? 신에게 축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예측도 가능합니다. 되기도 합니다. 됐다긴 하는데 뭐죠? 신에게 축복받아서 그렇습니다. 도표상의 주가는 반복하는 소성이 있다. 뭐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그 추세도 있기도 합니다. 자기 회귀성인데 자치 회귀성이 나왔네요. 이동평균선 너무 멀어져간 주가는 구심력에 의해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200일 이동평균선, 뭐 200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고 이동평균선이라고 봅시다. 이동평균선은 해당 일자의 그 평균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가격 움직임을 갖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게 좀 너무 그림이 좀 그러네요.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이거 너무 하락만 그리네요. 다시 위에다 그려봅시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주가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도 좀 반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좀 붙어가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돌파했다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림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멀어졌다가 다시 또 붙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역전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경향을 파악하는 각종 보조지표들이 또 있습니다. 보조지표를 보면은 되나요? 봐야 됩니다. 왜죠? 난 다 보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나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남들의 마음을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뒤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오죠. 이건 뭐라고 하죠? 주식시장은? 자산시장은? 미인대라고 합니다. 미인대. 어떤 미인대? 진짜 이쁜 여자 찾는 게 아니고 진짜 이쁜 미인을 찾는 게 아니고 뭐죠? 남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할 거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남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나도 사면 되고 남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 팔면 됩니다. 남들의 생각은 뭐죠? 다들 만들어져 있는 지표에 맞춰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 똑같은 걸 보고 내가 그들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 간다면은 그렇지만 저는 뭐라고요? 저는 일단 이거 믿지 않습니다. 신께 축복받은 자만 이거 맞출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축복받은 분을 만났고요. 그분의 승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린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됐다. 그러면 당신도 축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계속 가보죠. 이제 봉의 종류가 있습니다. 봉의 종류는 일봉, 주봉, 월봉, 그리고 봉의 의미인데, 이건 닫혀있네요. 자, 봅시다. 봉에는 단기 흐름을 나타내는 일봉이 있습니다. 일자죠. 매일매일 나타나는 이제 봉인데, 요거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이제 주가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갖고서 뭘 알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도 그 흐름이 세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봉과 월봉이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은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의 이제 가격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제 봉으로서 표현을 한 건데요. 이거 갖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흐름이 나오긴 합니다. 크게 시장이 지금 오르는 추세인가 내리는 추세인가 이런 것들 그림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갖고 봉의 의미로 볼 때 이제 올라가는 봉과 내려가는 봉이 또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요런 봉도 있고,
또 파란봉도 있습니다. 파란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갖고 요건 떨어지는 거, 요거는 올라가는 거. 그래갖고 요거는 오르락 내리락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이제 가격대가 많이 거래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또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꼬리를 달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죠? 진짜 의미 있는 이유는 남들이 이걸 믿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미를 받아가면 돼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매 일간으로 해가 돈을 벌겠느냐?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벌 수 있을까요? 나 못 봅니다. 왜죠? 내 상대방은 이걸 수십 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심리 파악이 빠릅니다. 우리보다. 그러므로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다고 보면 맞습니다. 남들보다 위험을 더한 거나 남들보다 남이 모르는 걸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쫓아가되 이거 맹신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제일 쉽게 배우는 것이 기술적 분석, 이 차트 분석이고 제일 많이 말아먹는 게 전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 겁니다. 그리고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번 장에 만나기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습니다. 지지선은 뭐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부딪혀갖고 올라간다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선을 쫙 꺼보면 나옵니다. 오, 눈에 보면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뭐가 또 있죠? 지지선 돌파, 하향 돌파 이런 게 있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고 이때 팔면 되지.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잘 맞을 것 같으면 아무나 다 돈 벌게요. 상승장에서는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한때 맞아 떨어지니까 되게 좋죠. 돈 잘 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말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차피 몰빵으로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죽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론과 공부들이 존재합니다. 저항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항선은 뭐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상을 못 넘어가고 이제 이게 잘못됐네요. 저항선 이제 하락대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움직여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상위 저항선인데 위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팔면 되겠네. 말은 쉬운데 막상 해보면은 죽음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평행 추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 추세대는 뭐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여기 팔면 되겠네요. 뭐죠? 이게 코스피가 한 1800에서 2000 왔다 갔다 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뭐 그림은 좋은데 그 후에 상향 돌파를 했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800 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주가를 맞출 수 있다고요? 못 맞춥니다.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그 돈 다 벌고 그 안에 사람 다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이게 맞다고요? 이 효과가 있어요. 왜죠? 남들 다 믿으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깨지라고 있는 것이고 아주 깨집니다. 인간이랑 믿음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산시장에 그런 거 없습니다. 상향 하향 시절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나의 편견이 내 눈을 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의 이 모든 특징들을 다 이제 넘어선 사람만이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 밴드에서 철학은 뭐죠? 이상한 사람만이 돈을 번다. 정상인은 돈을 못 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겠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이 섞이지 않고 왕따의 기질이 있으면서 남들과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저희는 강히 말합니다. 자, 계속 얘기해 봅시다. 설명은 뭐라고 나오죠? 추세선에서 3에서 5%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은 추세가 이어진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대에 대해서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년 5%가 3% 벗어났을까 안 벗어났을까 어떻게 막 눈 빠지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 탁 던지는 겁니다. 안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 됩니다. 떨어지는 건 어차피 날개가 없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나은데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와 그 누적으로 손실이 쌓여서 결국 거지가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승장에서는 어차피 잘못 사서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는데 한번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이게 뭐 하락장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고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누적과 각종 스트레스로 이제 병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거래량으로
거래량도 이제 만들어갈 수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은 제가 처음에 주식 배울 때 이제 저희 친구가 저한테 가르칠 때 그랬죠. 야, 거래량이 좀 더 믿을 만한 거야. 추세선은 아무래도 좀 누가 조작을 하지 않겠니? 선수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을 꼭 보렴. 근데 저기서 이제 추세선과 이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세와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은 이거는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멋진 또 영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 뭐죠? 작전. 네,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전에 보죠. 어떤 얘기 나오죠? 내용은 자전거래라는 게 나옵니다. 뭐죠?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겁니다. A와 B가 한 편이고 사고 팔면서 이제 거래량을 늘리는 겁니다. 서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제 차트도 만들고 그 차트에 맞춰가지고 거래량도 만들어서 거래량 차트도 또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해야 되냐고요? 돈 벌고 싶으니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서 이걸 듣고 계시는 거고요.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별거 있겠습니까? 어쨌든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색깔 좀 바꿔볼까요?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가격도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누군가 살 사람이 없었던 얘기고 또는 작전하는 팀들이 자전거래를 갖다 포기하는 얘기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가격은 당연히 하락 반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면 하락하게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면 반등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좀 약간 갖고 가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러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